의 회사 카드로 자동 이체가 돼 있어요, 계약서. 네. 근데 10원 한 장 안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럼 계약서가 위조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 위조를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 지금 계약서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태블릿 PC 조작에 이제 가담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금 납부까지는 사실 SK텔레콤이 뭐 참전한 것은 아니에요. 외려 요금 납부 같은 경우는 김한수 씨가 다 요금을 납부한 사실들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는 SK텔레콤이 굳이 참전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 계약서 부분서부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계약서인데요. 여기서 이 김한수라는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그죠? 네, 저 계약서를 지금 이제 위조된 계약서로 보는 거죠, 사후에. 지금 저 위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김한수가 개인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동 납부한 것처럼 위조를 해야 돼서 저기 밑에 외환 카드 번호 9410 있잖아요. 요게 이 마레이 컴퍼니 이 회사 카드거든요. 네. 요걸 쳐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새로 위조할 때. 원래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김한수인데. 원래는 개인으로 간 건데 김한수라는 건데. 회사 카드를 갑자기 위조해서 쳐넣었다는 거죠. 요게 네. 이제 첫 페이지죠, 그러니까 이 첫 계약서에. 그렇죠. 네, 필체를 잘 눈여겨보시면. 현재 이 필체가요. 이게 김한수 필체는 우리가 필적감을 다 확인했습니다. 김한수의 검찰 필적하고 위해서 다 김한수 필체인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아래 부분입니다. 요 아래는 신규 가입 정보라 그래서요. 복잡하죠. 요금하고 뭐 밑에 저 출고가 모델명, 뭐 1년 번호, 유심 번호. 이거는 SKT 내규상 보통 직원이 직원이 적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손님이 어떻게 줬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김한수는 그냥 그 사인만 해야 서명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모델 기기명이라든지 뭐 그 요금 납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김한수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게. 고객이 직접 썼다는 거잖아요, 김한수가. 야, 여기에 제일 놀라운 게 1년 번호를 김한수가 썼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리점 직원이 계속 불러주고 김한수가 썼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이거는 되죠. 어느 대리점 가서 확인해도 말도 안 된다 얘기합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저 요금 납부를 최초에는 김한수가 개인 그 카드로 적었다가 나중에 결국 이게 이제 회사 머레이 컴퍼니 카드로 납부했다라고 이제 위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후에 이걸 계약서를 위조해야 되는. 이거 위조한 날짜가 저희 이제 추정했을 때 김한수가 검찰에 불려간 2016년 10월 30일 날 위조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 넘어가기 전에 이미 박근혜 김순환 검찰 특수본 때부터 계약서 위조와 태블릿 위조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기획된 범죄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유조하려면은 그 여기 뭐 모델명이라든지 요금 납부와 같이 매장 직원이 적는 부분들은 이제 제3자 뭐 다른 필처를 써야 되는데 적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저 계약서 위조에 공범이 한 명 추가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밀 유지가 더 힘들기 때문에 결국 김한수 씨가 눈을 질끈 감고 혼자서 뭐 매장 직원이 써야 되는 부분까지 다 자기가 채워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의심이 되죠. 저 이제 필적 분석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계약서가 이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출은 앞에 1쪽만 제출했는데 네. 계약서가 한 이상하니까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8쪽짜리 전체를 다 받았는데 1쪽하고 3쪽 사인은 지금 김한수하고 저렇게 사인 이렇게 돼 있고요. 2, 4, 5쪽은 사인이 달라요. 현저히 다르네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김한수 필적도 다릅니다. 그것도 필적 검증해봤을 때 김한수 필적 검증 다르고 사인이 사인이 너무 다릅니다. 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예처럼 하더라도 8쪽의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필적이 다르고 사인이 다른 경우는 역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민법상 저렇게 돼버리면 계약서 위조 효력이 안 돼요. 네. 다른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김한수가 와가지고 이거 왜 내 사인 다르냐 그러면 이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시청자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계약서 1쪽과 3쪽에 있는 저 김한수 사인은 저 사후에 위조한 걸로 우리가 그 의심을 하는 거죠, 저거는. 1쪽, 3쪽을 위조했고요. 2쪽, 4쪽, 5쪽이 원래 원본 사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근데 김한수 씨가 이제 그 사인한 게 아니고 그 마레이 컴퍼니 김한수 씨의 부하 직원인 김성태가 씨가 대표이사 김한수를 대리해서 그래서 저 이상한 저 한자처럼 보이는 게 대리할 대자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사인 전문가들도 저건 대리할 대자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김한수를 대리해서 사인했다라는 게 이런 거고 이걸 위조할 때
김한수는 뭣도 모르고 자기 사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필적도 다르고 김한수가. 계약서 2쪽, 4쪽, 5쪽에 저 김한수라고 쓴 이름이 이제 그 부하 직원 김성태가 쓴 걸로 이제 보는 이유는 저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사용자 그 개통 연락처라고 그 정리되어 있는데 일쪽에 보면요. 일쪽을 봐주세요. 네. 요거죠. 아니 아까 전면 1면. 자 이걸 확대해 주시면요. 네. 저 위에 맨 위에 가입 사실 확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 밑에 010-3155-4789. 쪽 상단에 상단에 저게 뭐냐면 가입하러 실제로 대리점에 간 사람이 가입 다 됐으니까 가져가라 연락을 받아야 되는 그 전화번호입니다. 그렇죠. 이건 개통자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장에 온 사람이에요. 매장 온 사람. 그럼 저 번호가 김성태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김한수가 아니군요. 네, 김성태 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하 직원 김성태 씨가 매장에 와서 사장님 김한수 이름으로 개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연락처는 자기 번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계약서에 있는 이 서명은 전부 김성태 씨의 그렇죠. 필체로 필체였던 거죠. 네. 근데 1쪽, 3쪽이 사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하고 이만서는 요 두 쪽만 위조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안 맞아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어설프게 규조를 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8쪽을 전부 다 그 김한수 씨가 다 필적을 그나마 썼으면 그나마 좀 완벽하게 위조가 되긴 했을 텐데. 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몇십 군데가 다 말이 안 됩니다. 저 어설프게 위조하다 보니까. 그런 그 위조의 흔적들, 계약서 위조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쪽, 3쪽과 2쪽, 4쪽, 5쪽은 작성 일자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위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태블릿 PC의 이제 이용 요금을 김한수 씨가 내는 게 아니고 마레이 컴퍼니 회사 차원에서 낸 걸로 이제 위조를 한 거고. 보니까 참고로 이제 SKT는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변명을 했냐면은 자기들도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둘의 사인이 한 계약서에 사인하고 필체가 다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김한수와 김성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자기들은 파악한다 그러는데 두 명이 가서 대리점 직원이 있는데 두 명이 사인을 막 번갈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저렇게 돼버리면 그걸 대리점 직원이 보고 그 계약서를 SK 본사에 보냈는데 본사가 다 건널합니다. 계약서 문제가. 그렇겠죠. 저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DB로. 근데 저게 지금 저장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저장해서 빼냈기 때문에 SKT도 이제 위조의 공범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필적 감정을 한 결과죠. 이것도 보시면은 1쪽, 3쪽과 그리고 2쪽, 4쪽, 5쪽이 필적이 다르다라고 상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네. 뭐 육안으로 보더라도 네. 서로 다르죠. 네. 이건 이제 같은 얘기고요. 네. 자, 그런데 계약서가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위조 혐의가 짙으니까 아까 말대로 이거 갖고 저희가 SKT에다가 민사소송을 걸었죠. 그 민사소송을 거니까 SKT가 아니다. 이럴 수 있다 해가지고 샘플 계약서를 하나 이제 내놨는데. 네, 샘플 계약서. 네, 샘플 계약서를 내놓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명을 하려고 샘플 계약서를 오른쪽 요거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같은 대리점에서 뽑은 계약서를 이렇게 줘가지고 요거를 가져왔는데 육안으로만 봐도 이게 또 김한수 필체인 거야 이게. 그런 거죠. 육안으로만 봐도 김한수 필체고 다시 우리가 필적 감정을 해보니까 역시 김한수 필체로 나오니까. 이게 좀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꼬물꼬물 쓰는 그 글씨 모양새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왜 저기 SKT가 샘플 계약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자,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1쪽과 3쪽, 그 다음에 2, 4, 5쪽의 필체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 다르다고 얘기한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SKT에서 주장은 이 필적이 다른 것은 일부 페이지의 경우는 가입자가 그 잘못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항목들을 전부 다 매장 고객이 특히 청소년처럼 이렇게 좀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매장 직원들이 이렇게 다 써주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 청소년 계약서를 이제 보여줬던 건데 공교롭게 저 청소년 계약서에 있는 필체가 김한수 씨 필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SKT는 이걸 노린 건데. 그 무조건 유심번호 1년번호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무조건 대리점 직원이 써야 되는데 이게 김한수 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져와서 김한수랑
김한수한테 이 쓰라 그랬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리점 직원이 똑같이 쓴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걸 저희가 검찰 수사 기록에 있는 김한수 필적하고 대조해서 김한수 거라는 거를 확인한 거를 모르고 대리점 직원의 똑같은 필자라고 우기려고 제출했다가 이게 김한수 필적이 딱 걸려버린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서명 있잖아요. 요거 서명까지도 저게 서명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리가 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저 이름이 김한수가 아니에요. 계약자 이름이 김한수가 아니고 윤성뭐뭐입니다. 윤성뭐뭐. 근데 왜 서명이 똑같나? 그러니까 김한수 데려다가 2차 위조한 거죠. 2차 위조한 거죠. 샘플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김한수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의 계약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은 저기 샘플로 보여준 저 계약서를 제3자가 와서 좀 서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조의 그 범죄에 그 결국 그 또 추가로 또 사람이 또 그 이 공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김한수 혼자서 비밀을 김한수가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총대를 메고 네. 시킨 대로 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것도 필적 감정을 해봤는데 샘플 계약서도 지금 원래 했던 신규 계약서와 동일하더라고 하고. 자,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태블릿 PC가 위조가 되지 않았다,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사실은 하늘을 가리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에 걸린 다음에 SKT 재판은 재판부가 도망갔습니다. 네. 도망갈 만해요. 도망갔고 김한수는 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 필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답변을 못 하다 보니까 선고가 잡혀버린 거고 그리고 검사들 같이 했던 공무원 검사들도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 사후 위조된 그 계약서는 그 SKT의 그 데이터 그 보관 그 센터에 들어가 입력이 돼 있는 거를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니까 네. 그럼 위조된 계약서를 SKT DB에다가 자기들이 SKT가 그냥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공모로 했다고 그냥 밝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SKT 차원에서 그 결국 계약서 그 위조 범죄에 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계약서 위조를 저희가 잡은 게 이제 아까 말한 거가 이제 한 2년 한 6개월 전에 잡아서 제가 SKT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5번 했고요. 최태원 회장 명의로 제가 공문을 한 5번 보냈습니다. 2년 동안 답변도 없고 항의도 없고 그렇다고 정정 우리는 아예 최태원이 위조했다고까지 기사를 막 날렸는데 정정보도 요청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무시만 하고.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처음부터 사실 좀 의심했던 부분이 그럼 SK가 저렇게 무리수를 둘 정도로 왜 저런 그 계약서 위조에 SK가 가담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에 사실 SK 최태원 그리고 롯데 신동빈 같은 이런 이 재벌들이 그 역시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K는 당시 불기소된 사실. 이게 지금 좀 의심을 좀 사고 있어요. SK가 굉장한 특혜를 받았죠. 이 재벌 수사에서 그 이재용이나 신동빈 비하면은 굉장한 특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미르재단하고 이제 K재단의 그 재벌들이 이제 돈을 그 갖다 바친 것을 대부분 다 뇌물 공유로 봤는데 SK 최태원의 경우는 거꾸로 피해자라고 봤어요. 외려 그 이 협박을 받아서 그 돈을 준 것으로. 예.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이제 그 차별적인 법 적용이고. 특검에서 뭐 사실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죠. 사진이 상당히 절묘하네요. 그 신동빈 눈 감고 있고 최태원 눈 뜨고 있고. 계약서 위조가 2016년 10월 30일에 계약서 위조한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수사를 이제 그 다음에 1월부터 재벌 회장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SKT는 이미 그 수사하는 세력과 이미 공범으로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니 당연히 이제 이 소만망이 처벌이 들어왔겠죠. 야, 저 계약서를 저런 거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막 교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비락 같이 저런 SK가 저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더 있는 거 아닌가? 대장동 건에도 SK가 깊이 개입을 해 있고요. 저는 대장동 건이 이 면면들을 보면은 이재명 라인들이 아니라 이 탄핵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김수남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영수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최서원의 변호사였던 이경재까지 해서 그 탄핵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종잣돈을 SK가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가 연동이 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그때 이게
참 뼈 때리는 말을 하나 했어요.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 묶는 고리가 바로 SK 최태원인데 당시에 윤이 그걸 몰랐겠는가? 특검 수사팀장이었으니까요. 네, 그걸 몰랐을 수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최태원 동생 최기원이 대장동 투자를 왜 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장동 사업과 또 이 태블릿과도 우연히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은 사실 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누가 몸통이냐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 그 대장동 그 일당들이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드머니는 SK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그 최기원 씨가 그거 400억을 이제 태우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SK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 거래로. 그런데 SK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대장동에 대해서 SK가 의혹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던 뭐 전석진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도 그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저 최태원 그 대장동의 의혹을 보도했다가 저도 거꾸로 저걸로 예, 지금 경찰 수사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났어요. 근데 정작 그 최태원에 대해서는 지금 털끝 하나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SK와 윤석열 이 특수부 이 검사들 윤석열 사단 간의 그 모종의 뭔가 딜이 있지 않았을까. 일단 박근혜하고 최태원은 이 노소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게 있어요. 최태원이 그 뇌물 횡령 문제로 아마 추억됐을 때 박근혜 정권 때 사면을 논의하는데 노소영 씨가 두 차례 걸쳐서 박근혜한테 사면해주지 마라. 이게 들어왔고 실제로 최태원이 기대했던 사면이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결국 사면을 시켜줬는데 최태원은 사면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사범을 사면할 때는 국가경제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사면해줬는데 바로 이혼을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노소영과 박근혜가 좀 인간적 관계가 있거든요. 열이 엄청 많았지 박근혜 쪽에서. 그래서 최태원을 손보겠다는 말들 나오는 타이밍에 이 탄핵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태원이 단순간 정도가 아니라 탄핵에 깊이 개입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최태원을 상대로 계속 궁금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그냥 검찰이 SKT 한 뭐 직원 부장급을 압력을 넣어서 위조에 가담시켰으면은 최태원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태원 명의로 국무를 계속 보냈는데도 답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태원이 깊이 개입했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아무튼 묵묵부답 SK가 도대체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 한동훈의 그 압구정 항맥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배우자 진은정 씨, 그리고 홍정도, 경원중학교 라인, 그리고 압구정고 라인, 여기에 진동균 씨가 들어가 있네요. 77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홍정도와 같은 나이예요. 네, 참. 그래서 지금 우연히. 그 출생 연도로 따지면은 진동균 씨하고 그 한동훈의 이제 그 처남이죠. 이 진동균 씨하고 그 홍정돈 씨가 그 거의 압구정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지금 진동균 씨는 좀 빠른 70년생이에요. 2월생이에요. 예, 그래서 뭐 홍정도보다 1년 선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이 압구정고를 다니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JTBC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상당히 촘촘히 지금 연결이 항맥으로만 보더라도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제 윤관입니다. 네. 윤관은 이제 LG 그룹 이제 맞사위이기도 하고요. 저 윤관이 이 재벌들 이 3, 4세들의 이제 그 그룹의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3, 4세 재벌 그룹들의 총 맏형격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 그래서 특히 또 최태원 회장하고 이 윤관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한남동의 집이 서로
바로 그냥 이웃이에요. 그냥 담 하나를 사이로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양쪽 집들이. 그만큼 여기 이제 빠져있는 사람이 이제 TV조선의 방정호. 네, 그렇죠. TV조선의 방정호하고 윤관하고는 뭐 서로 윤관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BRV라고 하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 투자 회사가 거의 조선일보 자회사에 거의 뭐 대여를 뭐 그 수시로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윤관 씨하고 그 또 한동훈은 서로 페이스북에 서로 아이들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줄 만큼 이 좋아요 누르는 개수가 3개, 4개 이래요. 10개가 안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그룹에서 그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폐쇄적인 페이스북에서 서로 서로 뭐 좋아요를 누르면서 애들 사진을 교환할 정도로 한동훈과 이 윤관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이 윤관과 최태원은 한남동에 그냥 서로 아래 윗집이에요. 이웃집이네. 이거 완전히 이웃집이고,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관이 이게 그룹을 핑을 하고 있는 그 재벌 3, 4세 그룹의 최막 형격이 사실은 최태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 언론 그 3세 그룹인 JTBC 홍정도, 그다음에 조선일보의 방정호, 그리고 윤관,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는 상당히 잘, 그리고 SK 최태원까지 다 연결되는 그룹이죠. 진짜. 네. 아무튼 SK가 한동훈 장관을, SK 그 최태원 회장이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그 마치 이렇게 벌써 뭐 차기 표정이 대권 아주- 주자로 최태원은 지금 키워주고 밀어주고 네. 하는 모습이 지금 뭐 보이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의심스러워요. 아무튼 왜 그 SK텔레콤이 그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지, 그게 지금 이런 사건, 이런 그 다른 주변 관계들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민주당이 지금 태블릿만 나오면 무조건 도망 다니는데 태블릿 PC를 빼고 요 재벌하고 지금 검찰이 개입한 이 계약서 위조건 하나라도 저는 국회의원 한 명 정도가 SK한테 전화 때리면 이거 바로 베껴질 수밖에 없다고. 네. 실제로 태극기 촛불 집회하는 인사들 뭐 손혜원 씨부터 뭐 김용민 아닌 걸 한 3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이거 농기사관에 똑바로 해명을 했을 때 SK가 다 무시했어요 지금. 이런 거를 국회에서 해결 안 해주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거 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삼성 정도가 되면은 뭐 그동안에 국회에서 눈치 보는 건 그렇다 치는데, 지난번 제가 대선 과정 때도 이 SK 최태원 회장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그 특히 대장동 사건의 의혹들을 저희가 그 사실은 이 국회 또 민주당 쪽에다가 많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그 의원 중에 한 명이 대장동과 관련된 SK 의혹들을 보도자료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은 거로 알아요.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사실은 왜냐면 이제 발표하기 하루 전에 저한테 한번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뭐 팩트가 잘못된 거.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진짜. 네. 이 야당이 지금 재벌의 비리를 무서워서 정말 심각하네요. 이 태블릿 PC 부분은 아마 이 김건희 특검법과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함께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왜냐하면 재판 결과가 12월 22일 날 나왔잖아요. 재판이 뭐 계속 하는 굴러가니까 거 계속 나오죠. 민사는 계속 굴러가요. 형사는 들어놓 있다가 네. 공수처에서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공수처에서 왔어요? 1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네. 계약서 위조건은 제가 2년 전에 고소해놨고 이 EPC 장시호 태블릿 EPC 한동훈 윤석열 고발한 거는 오늘 전화 와서 내일 모레 나오라고 고발 조사하겠다고 1년 만에 전화 와서 내일 모레 나오라고. 왜냐하면 이제 좀 공수처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수처도 지금 이제 잘못하면은 내년 3월인가 4월 달이면 이제 새로운 2대 공수처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식물 공수처라고 하는 비아냥을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면은 공수처 전체에 절망에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마 그 자신의 사활들을 걸고 공수처가 뭔가 공수처의 그 큰 성과를 지금 남겨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도.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고발인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 수사다가 그냥 끝났다 이렇게 이 직무유기를 약간 명피하려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EPC는 지금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 아까 말한 계약서 잊었거든요. 이미 수사를 다 마치고 필적 감정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은 공수처가 요구한 거예요. 아, 눈으로 봐도 필적 똑같은데 왜 강조했냐면 다 증거 필요해가지고 사비 들어서 다 보내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이제는 검사들을 체포하고 SKT를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아니 계약서 위조부터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또 뭐 EPC냐. 그래서 EPC만 하려는 거 보니까 명피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가서 그냥 호통을 치고 수사 의지 없으면 제가 던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이 검사들하고 공수처장 전부 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 네. 뭐 그래도 너무 가서 공수처를 뭐 그게 나불하지 말고 얼마 전에 8월 달인가요? 네. 우리 김진우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왜 그동안에 공수처가 재기능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하는데 좀 이해는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밑에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보다 그 밑에 수사관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수사 실무에 있어서는 그 정원을 뭐 한 절반도 지금 못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각종 국회에서 가능한 한 공수처가 일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거름마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동안 거의 이제 기관으로서 그냥 기어가는 단계였는데 지난 8월달에 국회 나와서 이제는 뭐 뛰지는 못하지만 겨우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칼을 뽑은 게 이제 그 감사원에 지금 사무처장을 상대로 좀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가서 그런 사정이 있어요 공수처가.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준비하느라고 이제 빌드업하는 단계였고. 근데 이제 다음에 초에 이제 공수처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수처장이 어쨌든 자기가 임기 내에 뭔가 확실하게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아무튼 잘 좀. 공수처에 가서. 네. 아니 오늘도 지금 우리가 지금 1시간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또 더 얘기할 것도 또 있겠죠.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EPC에서 EPC 고발을 제가 5명을 했는데 4명이 검사고 윤석열 한명 포함한 1명이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 그렇죠. 지난번에 사진. 네, 정민정 변호사인데 5명을 고소했는데 검사 4명은 법무법인 유루라는 친윤석열 노법에다 있고 이 정민정 변호사는 덕수 출신인데 덕수에 민변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김영태 변호사라고 민변 창립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진보의 법조계 원로인데 맞아요. 나머지 2명도 다 민변 출신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이제 양심선언 하면 되는구나. 근데 공판에서 이 민변 사람들이 윤석열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조작 없었다. 근데 정민영 변호사가 썼던 수사 보고서가 완전 조작된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 다음엔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서 민변 정도 이름 걸고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민변에다가 정민영 변호사와 김영태 변호사 4명을 제가 민변에 징계 요청을 했어요. 민변 이름 걸고 어떻게 이 독재 권력의 대통령의 범죄를 같이 은폐하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태블릿 PC 거는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제 혼자서 지난 이제 7년 동안 외롭게 진실규명을 위해서 외로운 이제 투쟁을 해왔고, 저희 이제 뉴탐사도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이쪽 이 레거시 성 바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이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타오르려면은 이제 레거시 언론이나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이나 뭐 여기서 이게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지난 주에 우리 변희재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막 레거시 언론 중에 하나가 장시호의 통화본과 녹취. 그래서 검사들이 결국은 장시호가 이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뭔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뭐 이런 내용의
폭로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또 뭐 무수한 또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네, 근데 나올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어마어마한 압력이. 시간이 좀 필요한 모양이고. 약간 좀 늦을 것 같긴 하고요. 결국 장시호가 또 2PC에는 또 1PC는 김한수 그리고 2PC는 장시호니까 장시호가 2PC의 비밀의 열쇠를 지금 쥐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도 참 수긍이 갔는데 장시호가 왜 이 기자,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와 통화를 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검사들에게 워닝을 하기 위한, 경고를 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에요. 검사들하고 팀워크가 확고하면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특히 어쨌든 이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에 나와서 떠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다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뭔가 지금 불협화음 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기대가 됩니다. 장시호 씨도 아마 오늘 방송을 볼 텐데 부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블릿 PC는 우리 저 UFC로 따지면 거의 링 위에서 완전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 마운트 공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지금 거의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윤석열도 한동훈도 SK텔레콤도. 그렇죠. 정상적인 이제 이 법치국가면요 이미 게임 종료됐어야 돼요. 그렇죠. 네, 종료됐어야 종료를 시킬 심판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리고 저들의 범죄만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심판이 이제 법원의 판사들이 일단 일차 해야 되는데 판사들도 지금 게임의 승패는 너무 명확한데 원산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본인이 그 선고가 몰고 올 그 워낙 그 사회적인 파장이 이게 뭐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을 빨리 떨쳐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년 총선 이후에는 뭐가 또 이렇게 또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오늘 이제 그 뉴탐사 제보 사이트, 제보 페이지가 오픈을 했어요. 그 아마 오늘 장시호 씨도 이 사이트를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off.new탐사.org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제보를 우리가 기다리는지를 다 써놨어요. 대통령 부부와 친인척 비리를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은닉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그리고 판사와 검사,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던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리고 언론이 은폐한 재벌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국가 권력의 폭력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은 뉴탐사 tipoff.new탐사.org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뭐 장시호 씨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도 이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요, 참고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일단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첨부 파일을 5TB까지 5GB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5TB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록물을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보안을 확실하게 했고요. 특히 그것도 이 온라인으로는 도저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소까지 적어놨습니다. 그걸로 하실 수 있고요. 자, 뭐 뉴탐사 뭐 광고를 하나 더 할게요. 뉴탐사.org 앞에 멤버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지금 회원 많이 가입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뉴탐사.org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앞에 멤버 자를 안 붙이셔도 됩니다. 이를 해서 회원 가입 지금 4,300명 정도 우리 한 달 만에 정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0여 명 정도. 그리고 홍보를 좀 덜 하니까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22,000명 정도 보고 계신데 홍보를 좀 드렸습니다. 뉴탐사 회원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이게 2번 연속 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면 할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흥미진진한 그런 그 내용으로 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변희재 대표가 그 국회나 아니면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에 가서 이제 이 태블릿 PC 조작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면 계속 저희 뉴탐사랑 같이 공동으로 계속 불을 좀 지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JTBC에서 항의 전화 한 통 오셨죠. 왜냐하면 지금 그 지난번 방송 우리가 계속 JTBC
이제 계속 항의 이제 하고 있잖아요. 조항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부산지방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있었는데 네. 그 판결을 좀 저희들이 마치 사실상 완승을 거둔 건데 우리가 진 것처럼 보도를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들은 뭐 기사를 뭐 아주 알뜰하게 수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JTBC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JTBC가 이 보도에 대해 JTBC 관련된 이 태블릿 PC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반론을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반론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SKT가 좀 반론 좀 하길 바랍니다. 네. SKT는 최태원 이름만 나오면요 그냥 끝까지 치고 가서 괴롭히는 걸로 유명해서 그렇죠. 댓글러까지 다 고소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참 할 신기해요. 말이 없는 거죠. 최태원이 조작했다 내가 아무리 질러도 결국 나중에 형사소장 하나 툭 집어넣는데 아무 내용 없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집어넣고 면피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최태원이 조작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아무튼 태블릿 PC 조작 사건은 뭐 지금 이제 변희재 대표와 2회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계속 뭐 다음번 계속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주제가 계속 그동안 7년 동안 쌓였던 기록들을 한 번 더 또 리마인드도 좀 해야 되고 이 사안이 더 이상 묻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금에 그렇죠. 와서 덮을 수는 없다라는 거. 이 점에 있어서는 뉴탐스도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 네, 태블릿 PC로 흥한 정권이 태블릿 PC로 망할 수도 있다.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네. 태블릿으로 흥한 자 태블릿으로 망할 수 망하리라.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반여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2만여 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태블릿 PC 또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